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차륜형 장갑차의 개량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배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개량을 한다는 거냐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는 솔직히 말해서 미완의 상태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럼 차륜형 장갑차에서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RCWS입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기본적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RCWS를 탑재할 것을 고려하고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RCWS가 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원격 사격 통제 체계라는 것으로 말 그대로 사람이 장갑차 밖으로 몸을 드러내고 기관총 등을 사격하지 않고 장갑차 내부에서 연령상과 광학 센서로 기관총을 원격 조종하는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는 이 RCWS를 모든 기갑 차량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이죠. 그리고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우리나라는 이미 일부 장비에서 RCWS를 운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해상의 고속정이나 항만 경비정, 그리고 해병대의 상륙장갑차 등에서는 이미 RCWS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관총이 달려있는 모든 기갑 차량에 외장 기관총을 전부 RCWS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왜냐하면 차륜형 장갑차는 RCWS가 주력 무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 바로 차륜형 장갑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흑표전차를 노르웨이에 수출하려고 했고 노르웨이는 수출 조건으로 아주 많은 절충교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콩스버그라는 회사에서 만든 RCWS를 우리가 도입할 것을 원하게 되죠.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는 아는 분은 알겠지만 미국 기갑 차량들의 RCWS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노르웨이 때문에 잠정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르웨이가 우리 흑표가 아닌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당연히 노르웨이와의 절충교역은 없던 게 되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로부터 RCWS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지만 중단된 RCWS 도입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중단되기 전까지 여러 회사 중에서 그 후보를 2개 회사로 좁힌 상태였습니다. 현재 차륜형 장갑차의 RCWS를 공급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회사는 하나와 현대위아입니다. 물론 이 두 회사 말고도 LIG 등에서도 RCWS를 만들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다 탈락을 하고 현재는 이 두 회사만 남아있는 상태죠. 두 회사의 RCWS의 특징을 보면 현대위아의 RCWS는 30mm 기관포나 심지어 현공대전차 미사일까지도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확장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고 한화 같은 경우는 당장 현재까지 우리 군에 가장 많은 RCWS를 공급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항만 경비정부터 시작해서 상륙장갑차의 RCWS도 전부 한화의 제품이죠. 그리고 현재 한화가 차륜형 장갑차용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모델은 현대위아의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습니다. 무게도 더 가볍고 조준장치의 해상도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더 싸고요. 조준장치 같은 경우에는 한화는 비냉각 열상을 사용하고 주간 CCD 카메라와 영상을 합치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낮은 가격으로도 높은 해상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화의 제품은 거의 모든 면에서 현대위아의 제품보다 뛰어나지만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달려있는 12.7mm K6 기관총이나 K4 자동 유탄 발사기 이상의 더 무거운 무장은 탑재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양쪽의 장점이 상당히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최근에 현대위아에서 ADS 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ADS란 안티드론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현대위아가 선보인 안티드론 시스템은 기존의 안티드론 시스템들이 소프트킬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진 시스템이 많았다면 직접 타격으로 무인기를 요격하는 하드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바로 RCWS에 자동유탄 발사기를 올려서 자동유탄 발사기에서 공중폭발탄을 발사해서 드론을 격추시키는 방식입니다. 제가 전에 지금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는 미국의 요청으로 자신들의 RCWS를 활용해서 무인기를 요격하는 걸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현대위아에서 개발해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주로 기관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대위아는 자동유탄 발사기에서 공중에서 폭발하는 폭발탄을 발사해서 무인기를 격추하는 걸 선보인 겁니다. 물론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RCWS만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탐지 시스템이고 이번에 현대위아 측에서 선보인 장비도 우선은 탐색 장비로 무인기를 찾아낸 다음에 1차적으로 소프트킬 시스템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소프트킬 시스템으로 무력화가 안 되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자동유탄 발사기를 활용해서 하드킬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건 확실히 RCWS가 무인기에 대한 하드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현대위아 측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은 공중 폭발탄을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스트리머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스트리머탄이란 탄 안에 수많은 끈을 탑재해서 이 끈을 넓게 퍼뜨려서 무인기를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파편의 낙탄에 의해서 민간인 피해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대위아 측은 이 새로운 안티드론 시스템을 이번 아덱스 2023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슬슬 RCWS를 이용해서 무인기를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CWS는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차륜형 장갑차에게는 주력 무기이기 때문에 그 존재 의미는 더욱더 큰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국산 RCWS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흑표전차가 노르웨이에서 탈락을 해서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RCWS가 도입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번 차륜형 장갑차의 개량의 중심은 당연히 RCWS의 도입이지만 그 밖에도 새로운 전술 무전기의 도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장 네트워크용 무전기로. 당연하지만 이 또한 차륜형 장갑차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갑 장비의 표준 장비로서의 도입이죠. 그런데 이번 개량 사업에 현대로템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특이한 물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이번 차륜형 장갑차 개량의 도입을 추진하는 장비는 전자잠망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장갑차인 K200에는 장갑차의 측면에 총항구가 뚫려 있어서 이걸로 탑승하고 있는 보병이 외부로 사격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총항구는 장갑차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장갑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K21과 차륜형 장갑차에는 총항구는 없고 그 대신 탑승한 보병이 장갑차의 밖을 볼 수 있도록 잠망경을 설치해줬습니다. 그러나 잠망경은 직접 눈을 가져다 대서 보는 저반식이고 무엇보다 잠망경은 그 잠망경 사용자만이 밖을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제안된 전자잠망경은 장갑차 측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장갑차 내부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보병들에게 밖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물건입니다. 당연하지만 보병이 직접 눈을 대고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한 명이 아닌 장갑차에 탑승한 보병 전체가 다 볼 수도 있어서 장갑차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보병들도 장갑차 밖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이걸 현대로템이 이번 차륜형 장갑차 개량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노르웨이 때문에 중단되었던 우리나라의 기갑 장비의 RCWS 도입과 차륜형 장갑차 개량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도입 수량은 많지도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만 많았던 노르웨이에 대한 흑표 수출이 좌절된 건 별로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RCWS 도입 사업이 빠른 시간에 다시 시작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위아에서 자동유탄 발사기로 무인기를 격추시킨 것도 상당히 크게 인상적인 모습이기도 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차륜형 장갑차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기갑 차량이 RCWS를 도입하는 사업과 그리고 RCWS를 활용해서 무인기를 격추하는 게 어떠하다고 생각들 하시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